난 센터 싫어해. 아줌마 같아요가 가장 큰 욕이야. 근데 갑자기 내 머리를 이렇게 누가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뜯어진 거야. 사과해요 나한테. 그때 그러신 분들 지금 사과해요 나한테. 안녕하세요. 차오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세대 아이돌 언니 모시고 왔어요. 그 언니 제일 대표적인 머리 하고 왔습니다. 우리 예쁜 감미연 언니. 짠짠. 안녕하세요. 아 나도 그 머리 하고 올 걸. 오, 다음에 같이 해요. 오케이. 오케이. 사실 작년에도 언니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기억났죠? 카페에서 언니 나와주세요. 지금 드디어 나와주셨어요. 좋아요. 언니 고마워요. 아니요. 허거를 또 좋아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또 유명한 허거집에 네. 예약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킬까? 네네. 그래서 언니 한번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복스의 감미연입니다. 大家好,我是简美妍,好久不见. 더 길게요. 我很想念你们. 아니면 过得好吗?我很好. 우리 언니 중국어 되게 잘해요. 우리 일단 시키고 일단 시켜. 천천히 먹으면서 해요. 언니 호고 먹을 때 홍탕, 배탕, 홍백을 이렇게 딱 놓고 유엔양. 백탕에는 채소를 넣고 오케이. 홍탕에는 고기를 넣고 같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酸차도 맛있는데. 약간 중국에서 김치 같은 존재. 스태프분들도 어떤 거 소양 양도 갈비 어깨. 하나씩 그래. 얼마나 안 나와요? 200g 새우 완자 새우, 다 비슷하거나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 비슷하네요. 푸주. 아 후주. 깐또후 시환. 뭐가 진짜 엄청 많다. 야채는 이거 뭐든 오케이. 돼지고기 튀김? 꼬바로 같은 거 이거 맛있어요. 아, 소고기, 양고기 시키고 새우 완자, 버섯, 청경채, 숙주 이 정도? 콜. 소스는 가서 퍼와야 되지. Let's 우리 go. Let's go. 소스 풀어 갑니다. 소스. 언니 스타일 있어요? 따로? 나는 파, 우香牛肉粒, 소고기, 매운 고추, 마늘, 간장. 약간 내 스타일. 이상하지? 언니 되게 특이하게 먹네. 그리고 그 뭐야? 굴소스는? 아, 중국 식초. 식초 먹어요? 네. 되게 처음 보는 레시피. 끝? 요런 스타일입니다. 끝? 끝? 아, 식초랑 간장 좀 더 넣어야겠다. 오. 이거 감미연 언니 소스 스타일. 자, 저는 4천식이에요. 마늘, 마늘, 香油. 香油在哪里? 참기름. 참기름 여기 밑에. 香油, 듬뿍. 와우. 너 비교되는 거 아니야? 색깔이랑. 근데 4천식으로 香油 많이 먹어요. 진짜. 네. 그다음에 그리고 굴소스. 굴소스. 그리고 파. 와우. 참기름 마늘 참기름 소스. 마늘 소스 느낌. 나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희한한 소스이지만 이걸 좋아합니다. 오케이. Let's go. 우리 이런 거 가져갈까요? 그래. 리지, 과일. 리즈 좋아요. 리지. 갑시다. 언니 레시피 처음 봐요. 아까 좀 예뻤는데 섞어버렸네. 옛날에는 뭐 그냥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소기름 와. 그 차가워지면 이거는 굳어져요. 맞아. 언니 호거 자주 먹어요? 허거를 중국에 내가 살면서 지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었어. 바빠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사람들 베이비웍스 감미연 언니 얘기 많이 나와요. 언니 옛날에 중국 활동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내가 처음 기억하는 거는 우리 베이복스가 99년도에 중국을 처음 진출한다고 베이징에 왔어. 와서 중국 분들이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서 맞아요. 빨간색 레자로 된 그 무슨 이렇게 자켓 같은 거 막 콜트 같은 거를 이제 무슨 가요 대전 같은 콰일러 따바닝 그러면 호난 훈안 그거 훈안이야. 샹샤 나 많이 갔어.
그 첫 번째 스케줄, 중국 스케줄은 快乐大本营 였어요? 아마도 콰일러 다바닝을 방송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아예 우리의 존재를 모르잖아. 그 방송을 하고 다음 날부터 어딜 가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야. 맞아. 어저께 나왔어, 맞아, 이렇게 알아보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快乐大本营 거의 예능이 신이었어요. 그때였어. 그때 막 가서 떨어지는 과일 뭐 이렇게 써는 거 그런 게임 했던 거 기억나고 맞아요. 그때 이후로 막 공연을 하면서 이름을 알려갔어. 저도 처음으로 여자 아이돌 안무 배우는 거 언니 키러였어요. 킬러. 딴딴딴딴딴딴 그렇게 약간 약간 크러쉬 걸 크러쉬 같은 느낌. 도울 때도 약간 바람 나게끔 맞죠? 그 이렇게 돌면 안 멋있으니까 막 이렇게 자켓 같은 것도 확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람 나게끔. 그 후에도 언니 개인 활동할 때 호남 TV 그리고도 맞아. 내가 왜 그랬냐면 음. 말도 안 통해.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해줘.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감동이었어. 어린 나이에 너무 감동이었고 그냥 무조건적인 막 가면 막 울고 막 소리 질러주니까 고마워서 아 내가 꼭 중국에 가서 다시 한번 팬들과 가까이 만나야겠다 그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중국에 되게 잘 맞았던 게 음식도 너무 좋아했지만 내가 늘 체하고 그랬었는데 중국만 가면 그렇게 살이 쪄서 오는 거야. 음식도 뭐 잘 먹긴 하지만 살도 많이 찌고 해서 아 가서 활동을 하자. 그래서 개인 앨범을 내고 바로 중국으로 또 갔지. 그때 베이징 쌍웨치아오 三元桥 那边住在三元桥吗 아, 对，凤凰城 凤凰城 那个 아파트 비싼데 살았네. 월세였겠지 회사에서 회사 좋은 회사네요. 거기 네. 살면서 활동을 했지. 그래서 어디 가면은 보통 2박 3일 일정이니까 네네네. 짐을 싸서 네. 엄청 다녔었어. 저도 사실 언니 얘기하면서 공감돼요. 언니랑 조금 반대로. 저도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연습생 하면서 배우면서도 사랑을 많이 얻었잖아요. 저도 한국을 엄청 고마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랑 중국 조금 다르고 한국에서 우리는 우리 요리 나왔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캐니바 다니면서 행사 다니고 방송 다녔잖아요. 중국은 아예 달라요. 왜냐면 크니까 비행기 타면서 보통 행사 하나 가려고 하면 3일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공연이 또 있으면 일주일치 짐을 싸서 거기서 거기로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오고 그래서 엄청 탔지 비행기. 그 중국 살면서 일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없나요? 우선 처음에 되게 놀랐던 건 한국은 전기세를 전기세? 고지서로 날라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내잖아. 네네네. 근데 중국은 카드에 충전을 해서 꽂아야 되는 걸 몰랐던 거야. 근데 회사 매니저들이 까먹은 거지. 근데 그때 주말이었나? 당장 할 수 없는데 밤에 이게 꺼진 거야. 전기가 다. 그래서 혼자 어떡해. 초를 켜고 그때 이제 타지에 있다 보니까 약간 외로움도 있고 맞아. 나 여기 게임하면서 맨날 보냈는데 게임도 못 하잖아 전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혼자 초를 켜놓고 막 시를 쓰기 시작했어. 어떡해. 그럼 매니저한테 전화. 근데 다음날 해줄 수 있대. 그날은 너무 늦어가지고 못 한다고. 그래서 혼자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렸던 기억이. 어떡해. 그때 되게 감성적이어가지고. 나 이런 느낌도 알죠. 그때 알았으면 우리 집에 왔을 텐데. 가까운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전세이잖아요. 중국 전세 없어요. 월세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 주면 공짜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내가 살 때만 해도 배달 자체가 없었어. 한국도 사실 뭐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거 빼고는 배달 개념이 많이 없었잖아. 옛날이니까. 근데 그때 너무 그 가재 있지? 빨간 가재.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한국식 짜시. 따자시. 그리고 한국식 치킨이 왕징에 있었고 나는 쌍웨이차오 쪽이니까 안 멀어요. 그래서 그 치킨집에 전화해서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배달 혹시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택시비 드리고 받아서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배달 바로바로 너무 잘 되잖아.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슈퍼에서 어느 정도 시키면 배달을 해줬다? 전화를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내 친구가 와가지고 매일 맥주 10병씩을 시킨 거야. 맥주가 싸잖아. 맞아요. 그 베이징 맥주 엔징. 10병씩을 맨날 병맥주를 시켜갖고 먹더니 10kg가 쪄가지고 갔어. 이렇게 되고 갔어. 우리 먹으면서 샹차이 먹어요? 오, 一点点 고수. 저는 샹차이 엄청 좋아해서 많이 넣어야 돼요. 이거를 좋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보통鸳鸯锅 홍백탕 많이 먹었는데 방금 술 얘기 나오니까 만약에 술을 먹으면 맥주는 홍탕랑 어울리고 고량주는 백탕랑 어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드세요. 맛있어요. 다르구나. 근데 네. 내가 작년부터 술을 끊어가지고 언니랑 우리 신랑이랑 둘이 작년부터 술을 끊어갖고 다행이다. 언니 솔직히 나 언니한테 선물 사려고 나는 마오타이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명세점에서 마오타이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솔직히 항상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선물 얘기하니까 언니 결혼 축하드려요. 고마워. 결혼 지금 7년 됐는데 얘기 선물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언니 결혼 축하드리고 중국 팬 대신 선물 하나 골라 드렸어요. 원래 마오타이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마오타이 안 사서 술 끝나가지고 그래서 예쁜 목도리 하나 챙겼어요. 세상에. 열어봐요. 언니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의상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응. 나 명품 같은 거 없는데. 아니 언니 뭐 명품이잖아요. 말도 자체가 명품. 예쁘게 말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열어보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핑크색. 세상에. 오늘 의상랑 너무 예쁘다. 예쁘죠? 중국 팬들 대신 드리는 사실 거예요. 우리 중국 팬들이 얼마 전에 네. 나 공연한다고 와가지고 내가 핸드폰 같은 거 잘 안 바꿔. 그래서 저번에도 팬들이 바꿔줬는데 이번에도 팬들이 핸드폰 사줘가지고 바꿨거든. 17로. 아우 고마워라. 세상에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잘 골랐나? 다행이다. 마오타이 안 사서. 마오타이 사면 진짜 중국 팬들 고마워요. 덕분에. 사부님이 계속 고마운 얘기 많아가지고 네. 제가? 꼭 하고 싶다. 네. 왜냐면 언니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예쁘니까 그러지. 그리고 또 뭐랄까 우리 한 2018년인가 2017년 때 알았지 않았어요? 드라마 찍을 때 안지 기억나? 기억나? 맞아. 나 그거 돈 못 받았잖아. 회사는 받았어. 회사가. 근데 언니 회사가 나를 안 줬어. 회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슬픈 기억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또 차오를 알게 되고 그때 드라마 대기 시간 꽤 길었어요. 길었어. 거기서 우리 진짜 할 거 없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 그냥 중국어 한국어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해요. 그냥 없는 말 지어서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심심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중국에 혼자 가서 활동을 했잖아. 근데 언니가 따뜻하게 와서 얘 챙겨줬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또 이렇게 중국에서 와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TV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기특했는데 그때 돈 너무 많이 벌었을 것 같았는데 얘도 돈을 못 받게 되고 정산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빚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로 공감하면서 막 다시 한국 왔을 때도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랑 한 명씩 같이 밥을 찾아 그래. 먹으면서 그래서 첫 번째 생각 언니 보고 싶다 언니한테 쪽지 남겼군요. 그때는 전화번호 이미 없어지고 그때 핸드폰 없어지니까 언니 보자고 언니 바로 답장 와서 그쵸? 너무 반가웠어. 그때 피에스타 짠내 준비할 때 언니가 너는 옮기지 말고 내가 갈게. 그래서 언니 홍대까지 나를 보러 왔었어요. 그때 막 피에스타 재개업 할 때였잖아요. 언니 베비옥스 언제 재개업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맞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했네. 나 딱 기억나는 게 언니가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 언니가 그 대답을 했어요. 언니 있죠. 우리 팬들 늙어서 그렇지 주는 거 아니에요. 언니 콘서트 해요. 갈 거예요. 기억나죠? 늙어서 그렇지 죽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어릴 때는 뭐 이렇게 활동을 안 하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받아야 돼서 어려웠는데 맞아요. 자기네 지금 능력이 있다. 능력 있으니까 뭐든 좀 해줘라.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지.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계기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됐네. 시상식 그 대축제 섭외 연락이 이제 온 거야. 그쪽에 기획으로 벨복스를 섭외를 하고 싶었나 보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침 5명이 다 그때 스케줄이 없었고 근데 또 너무 오랜만에 뭔가 무대를 하려니까 부담도 됐고 이지 언니 같은 경우는 아예 방송을 뭐 10년 넘게 안 했던 언니이기 때문에 더 약간 부담이 됐는데 마침 또 언니도 시간이 됐고 그래서 해볼까? 해볼까? 뭔가 서로 그 마음이 좀 모였어.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지.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들 안무도 잊어버린 사람도 많고 이지 언니가 무용 전공해서 안무를 진짜 잘했거든. 근데 언니들 다 잊어버린 거야. 이지 언니는 10년이 넘었지. 마지막 춘 것도 내가 컴백해서 솔로로 2011년인가? 11년인가 그때 그 김정은의 초콜릿인가 그런 뭐 프로그램 때문에 그때도 1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어. 그때 이후로는 한 14년? 14년 만에 우리 5명이 모여서 한 거지. 처음에 이랬어 다들. 우리 그러면 한 3번 정도 만나서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날 우리 스케줄 빼놓자. 그래서 되지 시간 되지 이렇게 맞췄어. 처음 날 딱 만났네? 내일 뭐해? 안 되는 거야. 내일 몇 시에 시간 혹시 돼? 다들 해서 밤늦게 막 1시, 막 11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매일 연습했어, 매일.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우리의 몸 상태가 완전 다른 거야. 옛날이었으면 3일이면 됐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의 상태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애태우는 거야. 그 영상 되게 큰 화제가 되잖아요. 댓글 엄청 많아요. 기대를 전혀 안 했어. 중국에서도 실감 올렸어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무대가 끝나고 나서 카톡이랑 막 연락이 미친 듯이 오고 막 국장님이랑 다 내려와서 약 눈가에 촉촉하셔가지고 맞아. 고맙다. 다 팬이었었어요. 고맙다 이러면서 무대 너무 좋았다 해서 나는 내가 생각보다 잘 못했는데 왜냐면 그 피로가 쌓여서 다리가 너무 무거웠거든. 나중에 노래 중간쯤 되니까 내 다리가 아닌 거야.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다들 나와서 너무 좋았다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다고 봤는데 영상을 잘 나왔더라고. 저도 보면서 그 잘 나왔어. 언니들 나오는 순간부터 여기 그 털이 써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언니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댓글 조회수 엄청 나오고 중국에서도 조회수 엄청 나오고 댓글도 엄청 많아요. 기억 남는 댓글 없나요? 보죠? 댓글 보나요? 댓글을 너무 봤지. 왜냐면 옛날에는 솔직히 안 좋은 댓글이 많잖아. 안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욕하는 글이 꽤 많았었고 우리 댓글 보면 아줌마 같아요가 가장 큰 욕이야. 나머지는 지금의 레전드다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좋은 댓글이 많으니까 엄청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 나이도 사실 40 중반이고 뭔가 여자로서의 삶이 뭔가 약간 끝난 느낌? 여자로서의 가수 생명이 끝난 느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할 수 있구나. 아마 많은 여성분들에게 조금 우리가 조금 힘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저도 언니 무대 보고 나서 힘 얻었었어요. 꿈은 젊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꿈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 언니 보고 사실 결혼하신 분도 되게 많잖아요. 가정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많고 나도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좀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런 힘도 줘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후에 이어서 언니 콘서트도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활동이 아무것도 없다가 그 대축제 한 번으로 20대 팬들, 10대 팬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 그래서 콘서트까지 갔어. 그게 너무 아직도 신기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 팬, 태국 팬들 진짜 옛날에 기억나는 그런 얼굴 네. 그대로 커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오래된 팬들은. 그래서 너무 반갑고 지금도 약간 그래. 약간 꿈 같은 느낌? 그래서 실감이 안 나고. 그래서 언니 언제도 한번 계획이 없어요? 중국에서 하고 싶어. 진짜 언니 다음에 중국 그 콘서트 확정되면 꼭 얘기해줘요. 제가 가야지. 언니 연습하면서 약간 옛날 생각 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의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되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했었고 특히 막내가 그때는 그냥 나랑 둘이 맨날 그냥 이러고 의견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엄청 사회생활을 많이 했잖아. 배우로서 2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래서 은진 언니랑 은혜랑 둘이 거의 주축으로 모든 거를 막 다 계획하고 막 정리해주고 했었어.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연습생 생활 일이 되게 궁금해요. 우리 때는 연습생이라는 게 없었고 그런 개념이 대부분 길거리 캐스팅 아니면 오디션. 근데 나는 뭐랄까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는데 그냥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예뻐서.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화장품 빌려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 엄마 화장품 빌려가지고 그냥 눈썹도 그냥 입고 그리고 뭐 눈도 뭐 입술만 바르고 막 그랬는데도 어떻게 그 얼굴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해서 명함을 주셔가지고
길거리 캐스팅. 저희는 DR 뮤직이라고 그 대표님이 이제 여자 5명 그룹을 준비하고 계셨어. 그래서 1집 앨범이 나왔는데 2집 때는 뭔가 좀 바꾸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그때 연락을 받고 진짜 호기심 하나로 한번 가봤지.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2곡 부르고 어떤 노래요? 보랏빛 향기랑 보랏빛 향기. 그대 모습을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노래 2개 부르고 갑자기 연습해 그러셔서 이렇게 팔피는 연습을 하다가 안무실에서 왜냐면은 안 봐도 몸이 일자여야 되니까 팔피는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멤버 언니 하나가 미국을 가버렸대. 그래서 갑자기 나 팔피다가 들어간 거야. 갑자기 한 달 만인가 2달 만에 바로 방송했어. 그럼 처음으로 방송 나왔는데 그때는 실감 나요? 처음 방송했을 때 완전 기억나.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내 몸은 내가 움직이지 않았어. 연습된 대로 그냥 자기가 움직였어. 신기하죠? 그냥 그대로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내려왔어. 그리고 그 영상을 100번 넘게 돌려보면서 네.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엄청 혼났어. 그 후에 언니 굉장히 되게 빨리 성장하고 엄청 이슈가 되고 인기가 얻었었잖아요. 1집 앨범이 그렇게 끝이 나고 2집 앨범 하면서 멤버 이제 바뀌고 2명이 바뀌면서 5명이 또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야야야라는 노래로 나왔을 때 이제 그게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 해 신인상 받고 그 다음 해에 킬러랑 결합 나와서 잘 됐지. 쭈쭈쭈쭈 이렇게 거의 여자 그룹 탑이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태국이고 그쪽에서 인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내가 실감할 때는 베이복스는 늘 3인자였어. SES 핑클의 핑크 선배님 약간 떠밀려서 SES 선배님. 우리 팬들도 늘 되게 뭔가 이렇게 힘들어했고 아무튼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 대형 기획사들 이 팀들에 약간 밀려가지고 중국 활동 제일 많이 하신 그룹은 베이비옥스 선배님 그 콰일러다베인도 나오고 콘서트도 꽤 했지. 그때 기억에 8만 명이 들어오는 경기장이었어. 큰 무대에 우리 5명만 섰는데 노래가 나오고 우리가 등장을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더라고. 걸어 나가야 되는데 저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이 걷는 것조차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 5명만 딱 서서 무대를 채웠는데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나. 와, 내가 8만 명 무대에 섰는데 내가 요즘 현역가왕 3 또 하고 있잖아. 보고 있어요. 이 8만 명 무대에서도 기에는 눌렸지만 떨지 않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현역가왕 3에 나가서 우리 대선배님들 10분 앞에서 완전 긴장해가지고 그거 맞아요. 바로 그 연습생 할 때 테스트 할 때는 엄청 긴장하고 사실 무대는 괜찮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그런 거야. 느낌이죠. 진짜 나 노래 못하고 포기하고 집에 갈 뻔했어. 너무 잘하는데. 심지어 내가 부를 노래의 원곡자님까지 계시니까 벌벌벌벌 막 아래는 벌벌 떨리고 막 활동 29년 차에 그런 거를 느끼고 싶지 않았는데 초반에 돈 아껴서 써야 되고 흰색 신발인데 검은색 필요하는 거야. 칠했어. 매직으로. 칠했어요. 매직. 라카로 막 칠하고 유성 매직으로 막 이렇게 칠해서 입고 네네. 그 레자라는 거 알지? 가죽 느낌 나는 그 네네네. 가짜 가죽. 그 레자는 빨 수도 없고 통풍도 안 돼서 진짜 몇 번 입고 나면 냄새. 향기. 향기가 네. 옛날에 이렇게 많이 힘들게 살았지. 옛날에 우리는 솔로 활동은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다. 5명이지만 너희는 하나다 해서 솔로 활동이 안 됐었어. 그래서 혼자 CF가 들어와도 못했고 혼자 뭐가 들어와도 안 했어. 원래 그런 것 같아. 팀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돋보이는 사람이 있어. 자꾸 나 말도 못하는데 나한테 인터뷰하라고 그러고 회사에서 자꾸 나 가운데 싫은데 주목받는 여기? 거 싫은데 네. 자꾸 막 가운데 세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 센터 세우는 거 난 힘들어요? 센터 싫어해. 나 중고 받는 거 좋아하는데 센터 써본 적 없어. 뒤에 썼어요. 없어? 왜 마지막에 얘는 나오고 뜨고 나서 썼어요. 아니 우리 처음 내가 학교 2 됐거든.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또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너가 학교 2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시고 리딩까지 막 계속 갔었었는데 그때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리딩까지 나가다가 다 계셨을 때 그 뒷자리에서 약간 날라리 역할이었거든. 약간 뒷자리에 이렇게 있는. 근데 또 다시 얘기하면 나의 흑역사가 됐을 수도 있어. 연기를 못했을 때니까. 근데 안 한 게 다행일 수도 있어. 또 다르게 생각하면. 개인 솔로도 잘 되잖아요. 파팔라치.
그 파파라치 노래도 어떻게 골랐어요? 나를 위해 만든 노래가 아니었어. 어, 오빠가 몇 년 갖고 있던 노래였어. 다른 팀에 갔다가 거절당해서 온 노래를 내가 받아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노래는 다 주인이 있나 봐. 내가 일본 활동을 갔을 때 같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카시마 미카라는 가수가 맨발로 무대에 서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노래가 너무 좋고 아 내가 솔로면 이거 진짜 하고 싶다. 그냥 그러고만 있다가 1년인가 2년 뒤에 이제 박효신이 눈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어느새 길어져. 그래서 와 근데 다행이지 그분이 불러서. 그 옛날에 활동할 때 제일 큰 스트레스 어디서 받았어요? 요즘은 연예인들을 만나도 연예인이다 누구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와 이러고 막 달려들었던 시기였어. 막 이렇게 뭐라도 만지려고 하고 이렇게 가짜 머리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뜯겨져 나가. 그때 달비라고 해. 이렇게 가짜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묶는 게 있거든. 내가 상투를 틀어놓고 그거를 약간 묶어서 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막 이렇게 분수 같은 머리가 됐었었는데 그때 어디였나 지방 공연을 하고 그때 막 차로 가는 길도 험했어. 경호원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아도 중간중간에 막 사람들이 막 미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팔로 잡은 사이로 막 손을 민다던가 그럼 막 신체적인 접촉도 많았고 어린 나이에 막 맨날 차에서 울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갑자기 내 머리를 이렇게 누가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뜯어진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상투를 틀고 있잖아. 내 얼굴도 웃겼지만 이 내 그 달비가 가발이 사람들 손에 손을 거쳐서 둥둥둥둥 내 머리가 떠나가고 있는. 나 당장 내일 머리 또 해야 되는데 막 둥둥 근데 못 잡지. 그래서 그냥 차에 타서 막 울고. 안티도 굉장히 직접적인 공격이 많아서 우리 행사가 끝나고 차에 타면 막 차를 둘러싸고 못 가게 막 밀기도 하고 막 차를. 위협적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없어. 직접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 많이 없어. 그때는 막 직접적으로 뭐 계란 던지고 막 뭘 던지고 안에 무서울 것 같아요. 막 흔들고 못 가게 막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지. 진짜 그때는 뭐가 중요한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다녔던. 약간 규칙 잘 돼 있지 않았을 때 사실 좋아하는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 많죠. 사과해요 나한테. 그때 그러신 분들 지금 사과해요 나한테. 머리 갚아줘요. 머리 가져가신 분 댓글해 주세요. 그런 것도 기억 남지만 약간 감동 받은 거는요? 감동?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그 피에스타 하면서 어떤 한국 팬이 저 때문에 중국을 알아서 중국 유학 갔다 왔어요. 지금 CG에서 일해요. 네. 완전 비슷한 거 있어. 지방이었어. 그거 기억나. 호텔에 그 복도에 어떤 아버님이 한 6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꼬마를 같이 손잡고 오셨어.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근데 그 친구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말 너무 잘해. 그래서 다시 중국 가서 이제 중국 뮤지컬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소통을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20년 넘는 세월을 난 다 본 거잖아. 그래 가끔 아버님 안부도 묻기도 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오면은 연락하고 이제 내가 가끔 중국어 통역 필요하면 부탁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 친구랑은 약간 동생, 약간 조카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지방 가면은 꼭 와서 보러 아버님이랑 같이 보러 와주고 내가 그 친구에게는 세상이었다? 그 친구가 이제 나를 좋아해서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더 잘 살아야겠구나 더 바르게 더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요즘 들어서 이제 20대 팬들이 막 열심히 써준단 말이야. 그 친구의 삶에 내가 너무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야. 내가 행복하게 웃으면 그 친구의 일주일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아파 그럼 그 친구는 약간 또 우울해. 우리 언니 아프면 안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아픈 것도 사치다.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 친구들은 그거를 삶 속에 계속 생각이 난대. 뭐 직장에 출근을 해서도 내가 생각이 나면 그게 너무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기쁘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한테는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야. 아 내가 이 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약간 뭔가 내 인생도 되게 그 의미, 그 약간 빛이 나는 의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냥 살다 보니 살았는데 지금은 아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더 노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다시 뭔가 삶이 2회차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고맙지 애들 만나면. 언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옛날에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몰랐고, 왜냐면 남의 목표로 살았던 것 같아. 우리 베이복스 활동해야 되니까 살았고, 나 솔로 활동해야 되니까 우리 소속사들 매겨 살려야 되니까 살았고. 근데 지금은 뭔가 그 목표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내 의지 존중하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트로트, 세미 트로트 앨범도 냈었고, 앨범도 계속 내고 활동도 계속 하고 뮤지컬도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살고 싶어. 언니 중국 SNS도 빨리 만들어서 해볼게. 아, 난 성격이 팬들랑 소통해요. 성격이- 중국어도 잘하면서.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올리는 성격이 진짜 안 되는데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영상 샤홍슈 올릴 때 언니 밑에 댓글 할게요. 언니 샤홍슈 진짜 계정 이렇게 할게요. 어찌 저 잘 안 보여.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도 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베이징 한번 가요. 너. 베이징 오케이. 사면차 갑시다. 아,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차오루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진짜 멋진 친구니까. 그리고 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 중국어 한마디. 아, 우리 먹어요. 먹어요. 계속 얘기하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